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류관리 시스템 하나 괜찮게 만드셨다면서요? 네.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잠깐만요. 프로그램부터 봅시다. 자, 일단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로그온 화면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온을 하면 됩니다. 네. 로그온을 한 다음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국내 그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네. 유통을 하는 거고 그 완성품만을 이제 주고받는 네. 이런 회사고요. 그래서 고객한테 수주를 받고요. 네. 수주를 받으면 이제 줘야죠. 줘야 네. 되는데 만약에 우리 창고에 제품이 없으면 우리는 또 매입처한테 발주를 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매입처가 우리한테 갖다 주고, 네. 그러면 받은 다음에 우리가 출고를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수불부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수불 내역들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고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가보면, 자, 주요 업무는 물류, 수출 수입 없고 국내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 문제가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얘네는 간단하죠. 이렇게 자체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쪽 업계의 그 특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출고 구조가 매우 복잡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일단 줘봐. 그럼 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주고 그래 받았어 라고 명세서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빌려요. 야, 이거 몇 개만 빌려줘. 그러면 빌려서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 때 좀 의아했었는데, 야, 이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꿔줘 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걸로 주고 옛날 거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한 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고 막 이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를 할 때 카테고리가 많은 거죠, 너무. 그러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누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보내고 등록을 하는 직원들이 틀릴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막 해갖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자, 보시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이거는 최종 정리된 거고, 정리되기 전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한 15개 정도? 그 정도 있었어요. 막 입고 출고 그러면 입고까지 다 이제 따지면. 어쨌든 그 생산 현장, 이제 생산이 아니라 그 창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물건이 나갔는데 그거를 이제 직원이 1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건인지. 그렇죠. 그걸 잘못 넣으면 그래서 맨날 몇날 며칠 이렇게 서류 뒤져서 찾아내고 그렇죠. 이랬다며요? 그렇죠. 그러다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성을 잡아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다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건은 그냥 일반이겠죠. 무상은 그냥 주면 되는 거고, 정상도 그냥 정상 처리, 반품도 반품. 근데 문제는 이제 교환, 차용, 대여, 보관이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도 주는 거고 정상도 주는 거고 반품은 그냥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관리도 안 됐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걸 하나로 묶고 서브 카테고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다, 그러니까 주고 받을 게 있으면 다 교환으로 때려 넣은 거죠. 그래 놓고 시스템적으로 교환은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끝내는 거고, 그게 안 끝나면 안 끝난 걸로 사용자한테 리마인드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15개가 8개로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뭐 실수하고 막 수주소 종류 막
차용 갈 거 대여 가고 대여 갈 거 차용 가고 막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거의 없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 오류를 최소화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주소 종류도 그러니까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니까 요 안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개발이 아니라 일종의 컨설팅을 좀 해준 셈인데 컨설팅도 그죠?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거 프로젝트 할 때 고객이랑 논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처리를 하니까 뭐 이래요. 뭐 이제 요 앞에서 보면은 일단 간압이 됐다가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정납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은 그러니까 정납으로 됐다가 또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해결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이런 그 상태가 여기 뭐 간압이었다 정납이 되고 정납이었다 해결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게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를 뭐 좀 간소하게 뭐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간압 갔다 무조건 정납 갔다 해결 가면 차라리 속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간압에서 해결로 뛰는 경우도 있고요. 간압도 없다가 바로 해결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정납 갔다가 잘못되면 간압으로 가야 되고. 자, 그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한 주문건에 대해서 이제 내가 간압을 3개를 했다가 정납을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잔량이 2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내가 액션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데 그 중에서 이 간압 중에 한 건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돼. 그래서 정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3개를 2개로 줄이고 정납에 5개를 6개로 하나 올리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간압이 3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상으로 간압 하나, 간압 하나, 간압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건 사용자의 몫이죠. 그냥 알아서. 막 이러니까 관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한 주문건은 한 줄에서만 그냥 표시해서 끝내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 그래서 수주 진행 상태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조회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데이터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디폴트로 완료가 놓으니까 완료되지 않는 것만 일단 쫙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수주 코드, 한 수주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쭉 보면 출입고 수량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출고를 하거나 입고를 한 수량이 있고, 자, 옆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간압, 정납, 뭐 차용, 무상, 해결, 잔량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무조건 한 줄로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동을 하면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제가 간압에서 정납으로 그냥 이제 얘는 간압 끝나고 다 정납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는데 뭐 여기가 아니고 아무 데나 써나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더블 클릭 딱 해놓으면 얘가 딱 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간압을 정납으로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간압에서 정납 이렇게 있죠. 선택하고 수량을 넣어요. 한 개만 해봅시다. 좋습니다. 2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1개를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간압 1, 정납 3이 돼야죠. 그렇죠. 해볼게요. 자, 간압 1, 정납 3 이렇게 됐죠. 좋네요. 자, 이거 실수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착오가 있었던 거죠. 정납이 아니고 그냥 다시 간압으로 가야 돼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정납을 간압으로 수량 1개 적용하면 다시 둘이 되겠죠?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다 끝내는 거예요. 물론 실제 데이터는 이 안에 백그라운드는 돌아가는 게 하나하나씩 이력이 쌓여요. 왜냐면 누가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력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 수주전표 일괄 처리라는 게 있고 수주 완결 처리 조회라는 게 있어요.
완결 처리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오늘 내가 했던 거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떤 수주건에 대해서 네. 정납을 했고 간합을 했고. 아, 그 밑에 있는 거네. 네. 간합에서 정답으로 간 게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고. 지금 맨 밑에 요 두 개. 요 두 개를 보시면 아까 제가 했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네. 요거예요, 요거. 아, 그렇죠. 두 번 했으니까 저거. 네. 간합에서 정답으로 한번 보내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답에서 간합으로 보낸 게. 네. 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했는지. 까지 나오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떤 점표 몇 개를 어떻게 처리했다가 그걸 보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람둥이가 한 거예요? 윈드워커? 예. 아, 예. 예, 그래서?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류가 날 확률을 상당히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아, 그리고 예전에는 이력 관리도 안 됐었겠네요. 잠깐만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관리했으면 네. 이력 관리가 안 됐겠네요. 네, 이력 관리가 힘들었죠. 아니면 뭐 비고에 써놓는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력 관리와 쓰기 편하게를 둘 다 해놓은 겁니다. 좋네요. 멋집니다. 아, 이거는, 이 기능은 좋아하는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세금 계산서 처리도, 네. 어느 시점 딱 끊어가지고 해야 될 텐데, 네네. 그거 세금 계산서 전표 처리 찾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전표가 많이 있고, 네. 거기서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해도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또 엄청 일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긴 하죠. 여태까지 이 고객이 우리한테 한 100개를 사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세금 계산서 처리 60개만 합시다. 네. 60개를 딱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래된 것부터 찾아서 일일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근데 그걸 2개씩 납품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쪽 가서 2개, 여기 2개, 2개를 전표를 해결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어서 네. 그걸 이제 기능으로 좀 넣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이에요. 일괄로. 선입 선출로. 그래서 그것도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럽시다. 수주전표 일괄 처리라는 화면 기능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제가 거래처를 선택을 하고요. 네. 거래처를 선택하고 수주일을 이렇게 기간을 주면요. 이 기간 안에 수주했던 이 거래처의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괄로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만 얘기를 했는데 정납도 일괄로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간합에서 정납.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30기 정납합시다. 네. 예,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해결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네. 여기가 어떤 수주건이건 간에 가장 과거의 건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납이 하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는 데이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태건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할 수량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제품 코드로 보면은 어떤 이 제품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근데 위에 이 제품이 지금 보면 15개가 있고요. 아래 이 제품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것도 일일이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품 코드를 그냥 등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 5개 처리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제품 5개 처리할 거야. 두 번째 건 3개만 해봅시다. 그럴까요? 뭐 3개만 하면요. 자, 이렇게 되면 일괄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뜨는 내역이 위에 게 15개에서 10개만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밑에 게 10개에서 지금 7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한 개씩이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오래된 거 순으로 다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수량만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까지 10개. 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죠. 그러니까 전표를 다 안 뒤져도 돼요. 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자, 수주 완결 처리 조회 있죠? 그럼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 반영이 돼 있겠죠. 해결로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5개, 위에 5개, 네. 밑에 3개.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력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막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야 될 거를 그냥 시스템으로 한 방에 처리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사업장이 또 여러 개라며요. 그렇죠. 2개죠. 네. 그것도 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얘는 네.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정보만 주는 걸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사업장이 A, B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거래처 간은 우리 사업장 중에 A라는 거하고만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사업장이 2개니까 창고도 2개예요. 각 사업장의 창고가. 근데 사업장 A에는 없는, 그러니까 사업장 B에 있는 제품을 거래처가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사업장 A가 거래처 가에게 제품 1을 주죠. 그건 똑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내부 거래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업장 B의 창고에서 사업장 A의 창고로 옮겨야죠. 결국은 사업장 B가 사업장 A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라든가 거래 이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방에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해야 될 리스트를 한 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그 사업장별로 재고 창고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그 출고를 할 때 어떤 사업장 창고에서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보고서를 보는 거죠. 보고서에 그 나간 그 창고의 사업장과 실제 거래한 사업장이 다른 리스트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은 그냥 그걸 보고 세금계산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도 시스템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누락 많고, 그리고 뭐 잘못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 사용자들한테 지표를 주는 거죠. 니네 그렇게 교차해서 나간 것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만 만들면 돼. 하여튼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 시스템이 쓰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서브 시스템도 직접 만들어서 쓰고 엑셀도 쓰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시스템에 쓰고 후처리하고,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을 막 한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적절한 비용의 그 ERP 시스템을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죠. 왜냐면 이제 ERP 프로그램은 패키지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패키지에 우리 업무를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여튼 이런 비표준화된 업무는 그렇죠. 개발사에서 난색을 표하겠죠. 그렇죠. 이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간압, 정납 이거를 맞춰줄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맞춤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랑 얘기할 때는 저희는 사실은 맞춤으로 올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컨설팅을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쪽 로직을 알아야 그거에 맞게 해주니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서. 그래서 만드는 거고, 또 저희가 액세스를 개발하니까 외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죠. 개발 시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낮은 비용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만족을 하세요. 상당히 얼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보면 오류가 날 상황들을 다 막았어요. 많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오류도 적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 적응해서 오류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자, 물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